자, 이번에 다른 얘기 해보겠습니다. 미래통합당 공천 얘기인데 여기에 핵심은 역시 홍준표 전 대표입니다. 2시에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일단 탈당을 보류하겠다, 유보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신율 교수님. 무소속 출마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양산을 해서 기자회견 한다라는 얘기 들었을 때부터요. 근데 일단 전 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번에 공천에서 탈락하신 분들이 네. 이게 뭐 문제가 있거나 이런 분들이라기보다는 공관위 입장에서 볼 때는 임팩트를 유권자들에게 주기 위해선 사실은 굉장히 좀 거물들, 예?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좀 이 공천 탈락을 충격요법 같은 것들을 그래야지 저기선 그렇게도 하는구나 하고 주목도 받고 네. 근데 문제는 개인적으로 되게 억울하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황당한 결과라고 느낄 수 있다라는 데 문제는 있지만 네. 당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그게 확실히 효과적이라는 것은 지금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부인할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바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사실은 홍준표 전 대표는 네. 지금 야당의 당 대표를 지내셨던 분이에요. 그렇다면 사실은 누구보다도 그리고 당 대표도 지내셨을 뿐만이 아니라 당의 대선 후보까지 하셨어요. 네. 그러면은 사실 뭐 거기에서 여러 가지 직책을 당에서 다 하신 분인데 그렇다면은 그 당에 대한 책임감이 누구보다도 크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만일 그런 책임감을 가져야 홍준표 전 대표가 이 무소속으로 나가게 된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사실은 우리가 아까 계속 얘기한 또 명분 얘기가 나오는데 이 명분적으로 그것이 합당한가라는 얘기가 또 나올 수가 있어요. 네. 그 얘기가 나오는 순간 그것은 본인을 위해서도 안 좋고 그리고 미래통합당이라는 정당을 위해서도 안 좋은 일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좀 그런 측면에서 탈당을 유보한 거죠. 그거는 잘했는데 유보가 아니라 이제 언젠가 좀 철회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탈당을 안 하겠다라고 예, 선언을 해야 그렇게요. 되는 거 아닌가? 저는 당에 통첩을 한 거라고 봅니다. 나 시간 주겠다. 받아들여달라. 어떤 방식으로든 이 홍준표라는 인물에 대해서 받아들여달라. 왜냐하면 오늘 오전까지 나왔던 얘기를 저희가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불의와 협잡의 이 전형이다. 네. 그리고 양아치 공천이다. 네. 이런 아주 거친 말들을 쏟아내지 오늘 또 않았습니까? 막천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당장 탈당을 결행하기보다는 당의 입장을 보면서 본인이 앞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들 아침에 얘기했던 건 대구 지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말해서 TK 지역과 PK 지역의 이번에 낙천자들 다 함께 할 수 있는 가능성 저는 길도 열어놓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 TK 지역의 AB 후보자들 이번에 공천에서 탈락한 분들이 지금 집단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네. 김태호 전 지사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다면 현재 당의 공천에 대해서 홍준표 전 대표는 지금 이의 제기를 공식적으로 하는 거고 네. 시간을 줄 테니 최종 결정을 다시 해달라라는 저는 통첩을 한 것으로 보고요. 그리고 이번 공관위 결정들이 사실은 그렇다면 미래통합당이 과거 국정농단 탄핵에서 벗어나서 정말 좋은 정치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느냐. 바꾸긴 바꿨어요. 그런데 바꾼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어떤 철학과 가치를 지녔는지, 상식과 합리에 근거한 보수의 가치를 지금 제시하고 있는지 아직은 전혀 보이질 않거든요. 저는 홍준표 전 대표가 신앙 체제를 구축하면서 본인과 특히 홍준표 전 대표가 이제 양산에 나설 경우에는 양산 대첩이라든가 아마 PK 지역에서 굉장히 주목을 받을 겁니다. 네. 그리고 당에도 사실은 친황 체제에 부담이 되는 황교안 대표 체제에 부담이 되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당내에서 저는 여러 가지 견제 성격도 홍준표 전 대표에게 가졌다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홍준표 전 대표는 당에 통첩을 하고 일정한 시간 그리고 앞으로 이 상황이 만일의 경우 당에서 재고가 되지 않는다면 TK, PK 지역에 그런 벨트를 형성해서 한다는 그런 메시지를 이미 저는 오늘 오전까지 끝까지 보낸 거 포기는 아닌가 안 할 생각합니다. 것이다라고 보신다는 거죠. 최후 그렇습니다. 통첩의 성격인 저는 것이지 포기하지 포기는 않을 거라고 아니다. 근데 보시는 거고요. 그게요. 일단은 저는 미래통합당이 이거 무섭네. 이거 우리 좀 물러서야겠네. 이라고 나오진 분명히 않을 거라는 그러니까요. 것을 네. 홍준표 전 대표도 잘 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김영호 위원장은 방향이 예.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사실 지금까지 공천 과정을 보면 일종의 서지컬 스트라이크예요. 딱 표적을 잡고서. 그런데 그게 뭐냐면 친박계 공천 일단은 좀 많이 제외시키고 그렇죠. 또 말 나오니까 친황계라고 불리우는 사람들 공천 대부분 다 잘랐습니다. 이런 식으로 공천을 함으로써 실제로 이 공천에서의 잡음도 최소화하면서 당내 개파라는 그런 논란도 불식시키면서 이러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뭐 무소속 연대 지금 말씀하셨죠. 저는 얼마든지
가능은 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전 이런 측면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과거 무소속 연대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성공했던 케이스가 친박연대거든요, 사실은. 근데 거기에 친박 무소속 친박연대가 있고 친박연대가 있었는데요. 근데 그때는 분명한 거는 뭐냐면 첫째, 구심점이 있었어요. 박근혜라는 인물이 있었던 구심점이 거죠. 있었고 그 구심점이 가지는 상징성이 있었는데 사실은 지금 무소속 연대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런 구심점이 있고 그 구심점 속에서 상징성이 있는 인물이 있는지를 지금 만일 요번에 공천 탈락하신 분들 중에서 이 무소속 연대로 나가려고 하시는 분들은 아마 그런 부분을 잘 고려를 하시고서 결정을 하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정치는 사실은 굉장히 유권자들이 자기의 이념부터 시작해서 정당의 어떤 자기의 정당 지지도 사람을 통해서 이 정치 인격화라는데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무소속 연대 역시도 그런 측면을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만일 나간다 하더라도. 네, 쉽지는 않을 건데요. 저는 그래서 홍준표 전 대표가 시간과 명분을 쌓기 위한 그런 행보라고 봅니다. 그리고 만일의 경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당에서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변하지 않는다면, 왜냐하면 지금 미래통합당이 현재 상황을 본다면 정확한 당의 구심점을 가지고 이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 편지를 비롯해서 네. 당들이 사실상 다시 또 탄핵의 늪에 빠져 있는 그런 흐름도 보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과연 황교안 대표의 그 장악력이 과연 그렇게 강하고 김용호 공관위원장이 지금은 그렇게 공천에 칼을 휘두르지만 홍준표 전 대표가 가지고 있는 그런 당에서 또 위상 분명히 전 대통령 후보의 전 대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PK 지역에서 가지고 있는 저는 위상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명분을 쌓는다. 내가 당 대표 지낸 사람이 그렇게 쉽게 탈당하지 않는다. 당에 대한 애정을 보이면서 그러나 그것들이 관철되지 않을 때는 저는 탈당까지 고려하는 그런 명분 쌓기에 지금 나서고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건 어떻습니까? 선거 후반에서 이제 좀 중요한 핵심이 될 사람들이 선거대책위원장 아니겠습니까? 김종훈 위원장 전 위원장한테 비대위원장한테 손을 내밀었다라고 얘기하는데 받을 것 같습니까? 황교안 대표가 적극 구애를 했다고 하죠. 저는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김종인 전 위원장 같은 경우는 스타일이 김종인 위원장, 소위 말해서 이 지동설, 천동설이 아니라 김종인 위원장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고 한국 정치가 돈다고 생각하는 분입니다. 자신이 대통령 만들고 박근혜 전 대통령 만들고 문재인 대통령의 승리도 만들고 여든 야든 어디 가서 본인이 가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도 가지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야당에서 그 정도 구애를 했고 본인의 그런 메시지들이 나오고 있는 최근의 흐름들을 보면은 받을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새누리당 때도 그렇고요. 민주당 때도 그렇고 이때는 김종인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으로서 공천권을 행사를 했단 말이죠. 맞습니다. 지금은 그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게 변수가 되지 않을까요? 그것도 변수가 되고요. 본인은 단독 선대위원장을 하고 싶은데 자꾸 공동자가 앞에 싫어하는 붙으니까 네. 이러니까 이제 본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급이 안 맞는다고 생각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맡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 황교안 대표가 지금 세 번째 찾아간다는 거 아니겠어요? 삼고초려군요. 삼고초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정도로 상대가 성의를 보였는데 그거를 내칠 경우에 사실은 그 이후에 있어서의 문제도 사실 생각을 좀 해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그 이후의 문제라는 건 뭐 딴 게 아니고 네. 사실 우리나라 정치판에 다시 한번 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줄게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김종인 전 대표인가요? 이분이 다시 그 선대위원장을 맡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답을 해야 할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정치와 정령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김홍국 신율 두 분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